자, 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기석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에이펙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자, 최근 미국 시장이 4월 들어서 좀 주춤했었죠. 홍콩 시장이 이 반대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특히 국내에서는 ELS 문제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먼저 홍콩 현지의 상황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사실 홍콩 시장이 작년 1년 내내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좀 지나면서 올해는 좀 조용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콩 H지수 같은 경우, 홍콩에 상장된 이제 중국 기업들로 이제 구성된 그런 지수 같은 경우는 5개월 만에 지금 6천 선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27일에 이제 6천 선을 넘어서 장을 마감한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5개월 만에 다시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요. 홍콩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라고 불리는 항생 지수 같은 경우도 올 1월 22일에 14,961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17,000 선을 상회하면서 한 2개월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한 13%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지금 현재 H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은행들의 홍콩 H지수 ELS 배상과 좀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주제라는 걸 저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홍콩 ELS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런 ELS들에 대해서는 H지수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손실을 좀 적게 가져가거나 혹은 손실을 보지 않을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에게 사실 현재로만 보면 미국 증시만큼 이제 중요한 그런 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둔화가 되면서 뭐 주춤하거나 혹은 이제 고점에서 좀 흔들린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좀 홍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바닥을 1월 중반에 다지고 나서 지금 지속적인 자금 유입 역시도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도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홍콩 등 다양한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 홍콩 증시 왜 지금 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한 4가지 원인 정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콩 증시가 다시 재평가받고 있는 4가지 원인들을 하나씩 보면 첫 번째로는 중국 정부의 이제 내수 진작 정책이 이제 발효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이면서 절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의 자금들이 이제 홍콩으로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홍콩에 상장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에 지금 방중할 예정인데 조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조금 이제 그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이 네 가지 정도 이제 그 이야기들 혹은 이제 그 호재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제가 현지에서 느끼는 가장 큰 호재는 세 번째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라는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자사주 매입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지금 홍콩 주식 레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차트가 1990년 이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홍콩 항생 지수를 보여주는 그런 차트인데 지금 장기 지지선 수준에서 좀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 홍콩 주식 지수 레벨로만 본다면 2009년과 사실 유사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것들. 과거 뭐 여러 차례도 있긴 했었지만 현재 역시도 지금 과도한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는 상태인데 그 홍콩 시장 같은 경우 이런 몇 차례 이제 있었던 밸류에이션 조정 어 기간에서 장기 이제 지지선을 딛고 나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 회복 과정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이제 이런 기대감이 홍콩 현지에도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안 그래도 지난주에만 수십 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이런 소식도 들었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 자사주 매입 기업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지난 일 주일만 하더라도 지금 한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61개의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습니다. 보통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를 부양하거나 혹은 뭐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기 위한 그런 조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관심 가질 만한 거는 61개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중국의 기술 기업인 텐센트에서도 원화 한 5천억 원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실행했다. 라는 점이 지금 홍콩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호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사실 이제 지금 아직은 뭐 실질적으로 실행하진 않았지만 알리바바 역시도 지금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다. 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 본다면 지금 주가 부양에 대한 그 홍콩 상장 기업들 경영진의 의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에서도 잠깐 봤던 것처럼 항생지수나 H지수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워낙 매력적인 수준까지 혹은 굉장히 과매도 상황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사주 매입의 조치들이 리테일 투자자들의 관심을 지금 주식시장으로 돌리게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홍콩의 주가 상승이 계속된다면은 ELS 투자로 좀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 그 절대적인 수준에서 현 수준이 아직 뭐 ELS에 대한 손실을 완전히 그 마무리할 정도로 올라간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다만 이제 H 지수의 상승 같은 경우는 해당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홍콩 ELS의 손실률에 영향을 준다라는 점에서 국내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사실 이제 여러 뭐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특히 올 4월 같은 경우가 KB은행이나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 제일은행 등에서 판매한 홍콩 ELS의 만기 도래 물량이 2조 5천억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서. 그래서 지금 뭐 6개 은행에서 ELS 손실 시뮬레이션을 이제 했던 게 있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 H 지수가 5,700에서 6,000으로 상승할 경우 예상 손실 규모가 3조 3천억에서 어 그 2조 9천억까지 이제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H 지수가 더 상승한다. 6,500까지 간다라고 할 경우는 손실 규모가 한 2조 3천억 정도까지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H 지수의 단기적인 움직임, 특히 4월 한 달 동안 H 지수의 상승폭이 이제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수가 사실 조금 더 빨리 상승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밤부터는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건데 이번 은행주들의 실적이 시장의 추세를 반영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이번 은행주 실적 발표 시작으로 이제 1 분기 이제 실적들이 좀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보통 이제 많은 경우는 은행 실적들이 이제 한 그 실적 시즌에 바로미터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은행 실적 같은 경우는 발표가 되고 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게 현재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5%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4.6%까지 가까이 접근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고금리 상황이다라고 하면 은행주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국면은 맞습니다. 예대 마진이 개선되는 모습 보일 수 있지만 다만 사실 작년 12월 로 한번 저희가 시간을 돌려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어떤 우려들이 있었냐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들이 다시 오히려 부각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런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대출을 일으켰던 은행들의 이제 건전성, 특히 이제 초대형 은행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기준으로는 지방은행들 혹은 지역은행들 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좀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면서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최근 들어서 조정 장세가 나타나는 듯하다가 오늘 하루에만 4%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 이 조정 장세가 지속되지 않겠냐, 아니면 뭐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도 사실 뭐 장기적으로 예측은 좀 불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는 이제 국면이 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그 CPI 발표가 이번 주 수요일 미국 시간으로 있었고, 그 보통 과거 한 1년 정도의 이제 패턴을 살펴보면 CPI 발표가 있었을 때 그 보통 한 그 이후에 3-4 거래일 정도는 시장이 해당 정보를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낮은 상태지만 그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언젠간 줄어들지 않겠느냐, 중동의 그 텐션이 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좀 환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유가 같은 경우는 그 워낙 지정학적인 문제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 사실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현재는 이제 미국의 경기가 워낙 견조하고, 견조한 경기로 인해서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아무래도 조금 확실히 좀 줄여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사실 이제 그 엔비디아처럼 이제 펀더멘탈은 굉장히 튼튼하지만 지난 한 1년 혹은 3 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한 주식들에 대한 이익 실현 욕구는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락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에이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